지금 QLD TQQQ 들고 계시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정이 아닙니다. 계좌가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버틸지, 그리고 다음 상승장에서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지 그 시험지가 펼쳐진 날입니다. 100일 이동평균선 네 번째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고 동시에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하나만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흔들리고 끝날 뉴스가 지금은 섹터 하나를 박살내고 그 충격이 다른 섹터로 번지고 결국 나스닥 전체를 흔들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단어에 돈이 몰려있고 AI라는 단어 하나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촉발점이 된 건 엔트로픽이 던진 AI 법률 솔루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법률 회사가 망해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던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공포입니다. 법률 계약 검토, 준법 감시, 법률 브리핑, 질의 응답,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로펌은 인력으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비비 소프트웨어가 붙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기능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클로드 코워크 같은 흐름은 질문 답변을 넘어섭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파일 시스템, 문서, 데이터 작업을 직접 처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팔던 핵심 기능, 문서 처리, 데이터 정리, 반복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도 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GV 같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성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공포로 가격을 때려박습니다. RSI가 20 수준까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면요. 그 순간부터는 펀더멘털 토론보다 손절 토론이 커집니다. 그리고 손절이 커지면 그 다음은 레버리지 청산, 마진콜 공포, 그리고 연쇄 매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흔들리면 성장 프리미엄이 흔들립니다. 성장 프리미엄이 흔들리면 나스닥이 흔들립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QLD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TQQQ는 그 흔들림을 3배로 늘려서 계좌에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 뉴스가 아니라 레버리지 계좌에 직접 꽂히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0일 이동평균선 네 번째 터치가 왜 중요하냐? 지지선은 두드릴수록 약해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입니다. 한 번 터치하면 지지 반등이 나옵니다. 두 번 터치하면 사람들이 그 선을 믿기 시작합니다. 세 번 터치하면 그 선의 매수 대기 물량이 늘어납니다. 네 번 터치하면 그 선이 깨질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선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조금만 내려가도 손절이 쏟아질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나스닥이 반년 가까이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뚫지 못하고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이런 구간은 방향이 정해지면 위로 터져도 크게 터지고 아래로 터져도 크게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래쪽 경계선이 100일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네 번째로 만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차트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락이 와도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QLD TQQQ를 들고 있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계좌를 박살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감정도 증폭시킵니다. 한 번만 더 내려가도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닥에서 팔고 반등해서 다시 사고 그 다음 조정에서 또 팔고 이렇게 계좌가 갈립니다. 이 패턴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요. 다음부터는 회복이 아니라 복구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시나리오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0일선을 지켜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 100일선이 깨지면서 웅덩이가 더 깊어지는 시나리오, 둘 다 대비하면 됩니다. 한쪽만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도박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100일선을 지키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반등이 나오면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크게 누릅니다. 그런데 강세장 중후반이나 박스권 시장에서는 반등이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등 다음에 다시 눌림이 나오고 눌림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흔들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축제가 아니라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QLD TQQQ는 반등 때 수익이 빨리 붙으니까 그때 일부를 정리해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100일선이 깨지는 경우 이때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깨지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손절 버튼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는 과장됩니다. 과장된 공포는 과장된 하락을 만들고 과장된 하락은 장기 투자자에게 기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구간을 만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이 당장 실행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준선은 QQQ로 잡으십시오. 레버리지 ETF 자체 차트로 기준을 잡으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QQQ 기준으로 100일선, 200일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200주선, 이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TQQQ 차트는 그 결과가 증폭돼서 보이는 거고 기준은 QQQ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수는 4단계로 쪼개십시오. 지금처럼 100일선 네 번째 터치 구간에서는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 분기 안에 QLD TQQQ에 넣을 총알이 1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십시오. 첫 삽은 100일선 터치에서 200만원, 두 번째는 100일선 이탈이 하루 이틀 확인되면 200만원, 세 번째는 시장이 공포로 밀리는 날,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는 날 300만원, 네 번째는 다시 추세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오면 300만원. 이렇게 하면 바닥을 못 맞춰도 됩니다. 평균을 내면서 살아남는 게임이 됩니다. 세 번째, 현금 비중을 숫자로 정해두십시오. 현금은 기분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남긴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웅덩이에서 줍지 못하면 레버리지의 진짜 수익 구간을 놓칩니다. 그럼 평생 반등만 먹고 끝납니다. 레버리지의 큰 돈은 웅덩이에서 생깁니다. 그 웅덩이를 못 먹으면 레버리지를 하는 의미가 절반이 날아갑니다. 네 번째, 매수는 초록불에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장대 음봉 다음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에서 흥분하면 그날이 최고 위험한 날입니다. 그날 들어가면 다음 눌림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빨간불에서 분할로 들어가고 초록불에서는 숨을 고르십시오. 특히 TQQQ는 초록불에서 들어가면 체감상 고점 매수 느낌이 강해지고 조금만 눌려도 멘탈이 깨집니다. 다섯 번째, 내 계좌의 체력을 계산하십시오. 여기서 체력이라는 건 멘탈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내가 지금 보유한 QLD TQQQ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하락이 올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숫자로 적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가 5천만원이고 그중 TQQQ가 3천만원이다. 그러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TQQQ가 하루에 두 자릿수로 빠지는 날이 오면 계좌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으면 나도 모르게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건 예언이 아니라 체력 조정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끝났다고 해서 나스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승자 독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대체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은 AI로 생산성을 폭발시킬 겁니다. 어떤 기업은 AI 인프라를 팔아서 돈을 더 벌 겁니다. 결국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최종 목적지는 상위 플랫폼, 상위 인프라, 상위 반도체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개별 기업을 맞추려 하지 말고 지수의 구조를 믿되 매수 타이밍은 원칙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포인트를 투자자 관점으로 재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대 음봉은 공포를 뿌리지만 장기 투자자에겐 기회의 씨앗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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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털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100일선 네 번째 터치는 경고등입니다. 방어가 반복되면 지지선은 약해집니다. 이탈하면 더 깊은 웅덩이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인 구간이 아니라 첫 삽 구간입니다. 셋째, 빅 이벤트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같은 빅테크 실적이 시장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반등의 명분이 생깁니다. 실적이 나쁘면 공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으로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왜 현금이 안전벨트인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넷째, 섹터 로테이션을 얕보지 마십시오. 필수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가 강하고 기술주가 약한 날이 나오면 시장은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SCHD 같은 배당 가치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또 고점 추격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성장을 들고 있다면 현금을 확보하고 배당을 원한다면 계획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 투자자는 하락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락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락장에서 물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현금이고 분할이고 기준입니다. 자, 이제 예상 질문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팔고 도망쳐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전부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비중이 과해서 하루 이틀 흔들리면 멘탈이 나갈 정도라면 그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손절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중을 줄여서 숨을 쉬게 만들고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 웅덩이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현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더더욱 올인 매수는 금지입니다. 현금이 없다는 건 다음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기회는 대부분 더 깊은 웅덩이에서 옵니다. 그 웅덩이를 못 먹으면 지금 매수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오늘은 매수보다 계획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생활비를 어디서 줄일지, 분할 매수를 몇 번으로 나눌지 그걸 정해야 합니다. QLD와 TQQQ 중에서 뭐가 더 낫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멘탈이 약한 시기에는 QLD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TQQQ는 수익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릅니다. 그리고 하락이 빠르면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손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TQQQ를 고집하실수록 분할을 더 잘게, 현금을 더 많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QLD는 같은 원칙을 적용해도 체감이 덜 거칠어서 장기 투자자가 버티기 더 쉽습니다. AI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부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이 단순하고 대체가 쉬운 영역은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누군가는 돈을 더 벌고 누군가는 시장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뿐 시장 자체가 끝난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승자 편입, 패자 편출을 자동으로 해주는 구조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가 강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계좌를 열고 비중을 적으십시오. QLD, TQQQ가 내 계좌에서 몇 %인지 적으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 하락을 견딜 수 있는지 적으십시오. 현금이 얼마인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분할 매수 계획을 숫자로 정하십시오. 첫 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얼마씩 들어갈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은 QQQ의 100일선 이탈 여부, 이탈 후 되돌림 여부, 장대, 음봉 발생 여부, 이런 식으로 정하십시오. 이걸 해두면요,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건 차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사람의 흔들림을 증폭해서 계좌를 갈아버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도구를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 하나만 박아드리겠습니다. 상승하면 즐기고 하락하면 줍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붙으면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하락장에서 공포가 오면 그 공포를 이용해서 분할로 주우십시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중간에 무슨 악재가 터져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100일선 네 번째 터치는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만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공포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할인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계획을 서두르십시오. QLD, TQQQ는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시험 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